30억, 40억 정도에 투자를 해갖고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한 10억씩 벌 수는 있겠지. 뭐 30억, 40억을 투자를 해갖고 한 30%, 50% 번 거니까 10억 벌었다 생각하면 많아 보이지만 기본 투자금이 있어갖고 그렇게 많이 번 거라고는 또 생각을 안 하거든요. 솔직히 그 시절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을 구매를 했어도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예요. 안녕하십니까. 예, 요즘 또 부동산 관련 기사들도 많이 올라오고, 예, 제가 앞전에 이제 조기은퇴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더니 이제 부동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. 뭐 부동산, 아파트죠. 이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제 얘기부터 하자면은, 예, 저는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고 결혼도 안 했고 결혼을 할 자신도 없어서 이제 좀 포기도 한 상태예요. 그리고 이제 45세에 조기 은퇴를 하는 게 목표예요.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, 뭐 이제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나, 아니면은 뭐 자금적으로 여유가 되게 많으신 분들을 제외를 하고, 예, 저처럼 이제 혼자 살거나, 아니면 혼자 계속 살 예정이거나, 아니면은 뭐 해외 이민을 뭐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나, 이런 분들이라면 집을 꼭 구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에 대한 좀 부정론자죠. 이제 집을 보통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의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, 예, 첫 번째는 이제 마음의 안정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서,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재테크의 한 방면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제 뭐 가정을 꾸리신 분들을 제외를 하고,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야 당연히 뭐 집이 필요하니까는 구매를 하는 걸 테고. 그래서 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보자면, 자, 첫 번째 마음의 안정, 뭐 이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해요. 생각해. 이건 뭐 개인의 성향이니까. 뭐 개인적으로 아파트를 사갖고 자기 집이 생겼을 때 안정적이 되고, 그런 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면 더 잘하겠지. 뭐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어요. 이거는 사는 게 맞지. 그 뭐 이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서, 이 공포 심리. 자,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되게 막 이상적인 이야기 말고, 뭐 강남 아파트가 20억이 올랐네, 30억이 올랐네, 뭐 이런 거 말고,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살라 그래도 뭐 30억, 40억이 있어야 되잖아요. 네, 그거는 뭐 제 수준에서는 뭐 풀 대출을 받아도 못 사는 거고, 그냥 제 가능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이제 요 아파트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. 이게 평수가 좀 작기는 한데 그래도 서울 송파입니다. 네, 물론 저는 월세를 살고 있지만, 제가 이 아파트 월세로 들어올 때 이 집 주인이 집을 딱 구매를 하는 날 제가 이제 월세를 들어왔거든요. 그래갖고 뭐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, 거의 풀 대출로 샀대요. 연끌해갖고 샀다고 하더라고. 그래갖고 이 집 주인이 지금 5억 1천만 원에, 2023년 8월에 5억 1천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지금 14개월이 지났는데, 뭐 안타깝게도 최근에 실거래가가 4억 8천이에요. 마이너스 3천이 났죠. 14개월 동안. 예,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했듯이 풀 대출을 받아서 샀다 그랬잖아요. 그래갖고 뭐 당시에 80%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, 이게 아마 6억 이하 아파트여갖고 80% 대출이 나왔을 거예요. 그리고 80%까지 대출을 받았다고 하고, 당시 이자로 뭐 한 3.5% 정도를 잡으면은, 3.5%를 잡으면은 이자만 1,600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. 물론 제가 월세를 냈으니까, 제가 여기 월세를 한 달에 65만 원 내거든요. 월세를 냈으니까는 월세 낸 거를 빼면은 이자만 마이너스 700 정도, 그리고 시세 차익에서 마이너스 3천을 빼면은 그 집주인이 14개월 동안 한 3,700 정도 손해를 본 상태예요. 안타깝죠. 그래갖고 이게 또 21년도에 이제 아파트 가격 최고 칠 때, 2030들 저기 노도강에다가 연끌들 엄청 했다. 그리고 2023년도에는 2030들 회생 파산 신청 최다 막 이런 식으로 기사 떴잖아요.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죠. 그래갖고 이 노도강 쪽에도 이제 비슷한 가격의 아파트를 한번 보면은, 2021년도에 마찬가지로 이 최고가 최저가의 중간값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2년 뒤인 2023년도에는 거래가만 마이너스 8천, 그리고 3년 6개월 뒤인 2024년도에도 2024년 7월에도 그대로 마이너스 8천. 물론 이때 연끌을 한 친구들은 뭐 당연히 대출 이자도 또 몇 천씩 나갔겠죠.
좀 안타깝죠. 이게 이때도 2021년도에도 방송 언론에서 이제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. 아파트 가격 계속 올라간다. 막 그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니까는 그때 이제 그 공포 심리로 구매를 한, 영끌해 갖고 구매를 한 2030들이 회생 파산을 많이들 하게 된 거잖아요. 실질적으로 그때 이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팔고 이익을 보고 나간 거지. 2030들이 독박을 쓴 거죠. 안타깝죠. 물론 2017년도 이전에 이제 구매를 하신 분들은 돈을 좀 벌었겠죠. 아니면 적어도 2019년도에 구매를 해갖고 2021년도에 초고가를 칠 때 뭐 한 2년 지나갖고 팔았으면은 그래도 조금 버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게 아파트로 돈을 버는 게 저는 쉬워 보이진 않아요. 물론 자금력이 엄청 많아가지고 뭐 30억, 40억 정도에 투자를 해갖고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뭐 한 20억, 30억이 올라간 상태에서 팔아갖고 뭐 세금 떼고 그러면은 뭐 한 10억씩 벌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40억, 30억, 40억을 투자를 해갖고 뭐 2년이 지나갖고 뭐 세금 떼고 뭐 한 10억, 15억을 번 거면은 뭐 한 30%, 50%번 거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막 그냥 10억 벌었다 생각하면 많아 보이지만 기본 투자금이 있어갖고 그렇게 많이 번 거라고는 또 생각을 안 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뭐 그냥 저는 이제 주식을 하니까 주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그냥 다들 하시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제 비교만 해봐도 2017년 2월에는 64달러짜리가 2021년 2월에는 242달러로 4배가 증가를 했어요. 거의 현재 기준으로는 416달러니까는 6.5배가 증가를 했어요.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 부동산을 구매를 한 사람들이야 돈을 꽤 벌었겠지만 2017년도 솔직히 그 시절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을 구매를 했어도 부동산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였어요. 물론 잘 모르겠는 한방을 노리고 베팅을 한 사람들이야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에 우량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해갖고 돈을 잃기는 쉽지 않아요. 이거는 대부분 다 납득하실 거예요. 그리고 뭐 솔직하게 뭐 정말 뭐 한탕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보자면 2017년도라면 부동산 주식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했으면 뭐 300배, 400배 뭐 이렇게도 벌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저도 비트코인도 부정론자거든요.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뭐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주식처럼 또 나눠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쉽게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저는 좀 아파트 구매에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. 똑같죠. 제가 주식 중에서도 이제 다달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뭐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거. 그리고 뭐 내 집이어도 솔직히 사건 사고들 많이 생기잖아요. 저도 기억이 나는 게 35년 가까이 됐나?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이었어요. 뭐 아버지 집이었지. 아버지 집이었는데 이제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수도관이 터졌나 봐. 이 싱크대 밑에 막 이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야. 막 바닥이 축축해. 그러고 이제 밑에 집 아줌마가 니네 엄마 어디 갔냐고 막 여기 물 샌다 니네 엄마 어디 있냐 막 그러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. 그래갖고 그때 막 집 바닥 뜯어갖고 공사하고 그러고 아마 그리고 그 있잖아요. 우리 집에서 누수가 터지잖아요. 그래갖고 밑에 집으로 물이 새잖아. 그럼 밑에 집에 뭐 도배 뭐 리버데리 이런 거 돈을 집주인이 내줘야 돼. 우리 집에서 내줘야 돼. 그리고 뭐 겨울에 보일러 같은 거 고장나면 그런 것도 또 고쳐야지. 근데 저는 일단 월세에 살고 있으니까 뭐 누수가 나든 보일러가 고장나든 다 이제 집주인이 해결을 해야 되니까는 그런 걱정은 없죠. 그리고 월세를 사는 게 이제 돈이 많이 나가기는 하는데 현재 이제 제가 내고 있는 월세 수준이 뭐 제가 이제 세금 빼고 받는 월급에서 한 8에서 9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뭐 그렇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. 물론 내 월급이 적었으면은 월세를 좀 더 싼 데로 갔겠지. 그래갖고 물론 이야기를 했듯이 나는 결혼을 안 했고 못할 것 같고 계속 그리고 45세에 은퇴를 해갖고 50살까지는 이제 속초 가서 살다가 50세에는 해외이민을 갈 예정이니까 그냥 이제 집을 빌려 산다는 개념으로 갖고 있거든요. 그래갖고 뭐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 구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.